2주 후 인터폴과 네덜란드 경찰의 협조로 정우가 암스테르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루커스 벤더 버그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금발, 파란 눈, 완전히 다른 얼굴.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정우 본인이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정우를 송환합니다.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3주 후 인천국제공항. 정우가 수갑을 찬 채 입국했습니다. 공항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정우 씨,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민수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였습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금발 머리는 모자로 가려져 있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한때 국민 영웅이라 불렸던 남자. 이제는 국민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어요. 피해자인 윤슬도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우와 민수는 2015년부터 동성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윤슬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정우의 실종을 방조하고 1년간 피해자를 속이며 알리바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정우에게 징역 7년, 피고인 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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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정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당연하지.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판결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퇴장하려는 순간 정우가 윤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금발에 얼굴은 원래의 정우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정우였습니다. 윤수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윤슬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우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철창 너머로 갈라졌습니다. 판결 후 법원 앞 수많은 기자들이 윤슬을 둘러쌌습니다. 윤슬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윤슬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만족합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결국 승리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윤슬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타인을 짓밟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저는 두 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감옥에서 반성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또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윤슬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긴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윤슬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바다로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곳으로. 2주 후 윤슬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도 항공권 한 장, 목적지 키프로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기자들에게도 그저 조용히 혼자서 떠났습니다. 마지막 여행.
키프로스 사고 현장. 윤슬은 1년 반 만에 그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에메랄드빛 지중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햇빛이 부서지고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슬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슬의 아버지는 그녀가 10살 때 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스키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심해의 해양 생물들을 카메라에 담아 관찰해오던 윤슬의 아버지야말로 불의의 바닷속 사고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게다가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슬은 바다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곳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윤슬은 잠수복을 입었습니다. 호텔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윈 얼굴, 공허한 눈빛, 지친 영혼.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녀는 작은 가방에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계,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 그리고 정우의 사진 한 장. 다 끝내고 갈게. 해변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윤슬은 천천히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어요. 정우야,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여기 있지? 내가 죽은 곳. 아니, 내가 다시 태어난 곳. 파도가 그녀의 대답처럼 밀려왔습니다. 나, 사실,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윤슬은 잠수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고글을 쓰고 핀을 신고, 아빠, 보고 싶었어.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갈게. 첨벙. 윤슬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m, 햇빛이 물결을 타고 춤을 췄어요. 30m, 물고기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50, 빛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70, 어둠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90, 그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100m, 정우가 실종되었던 그 깊이, 윤슬은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우야, 너 여기서 뭘 느꼈을까? 자유, 해방, 아니면 죄책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20, 140, 160m. 산소 게이지의 바늘이 빨간색 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하지만 윤슬은 게이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180, 200m. 이제 주변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 생명이 거의 없는 곳, 심연. 윤슬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산소통의 경고음이 더 빠르게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 아빠, 보고 싶었어? 그녀는 편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갔어요. 보글보글보글. 엄마, 미안해. 효도 못해서. 물이 입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민수야, 용서는 못해. 하지만 이해는 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들 행복해. 윤슬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껴안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밝은 빛이 다가왔어요. 그 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몸을 감싸줄 것 같은 따뜻한 빛. 아빠? 윤슬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를 더 따뜻하게 꽉 안아주며 괜찮아, 이제 쉬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슬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 괜찮아, 윤슬아. 이제 다 괜찮아. 그 빛은 마치 나를 품어주듯, 담요가 되어주듯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쉬어. 아빠, 엄마, 나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알아. 괜찮아. 다 알아. 이제 쉬어. 쉬어도 돼. 괜찮아. 아버지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쉬어. 윤슬은 그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아빠. 그리고 그녀의 몸은 힘이 이제 풀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20, 250, 300m. 등 뒤에서 아버지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윤슬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고통에서, 배신감에서, 그리움에서, 모든 것에서. 3일 후 뉴스, 속보 키프로스에서 한국인 여성 실종, 키프로스, 프리다이버, 정우 선수 사건 피해자 윤슬 씨로 확인. 대대적 수색에도 시신 발견 안 돼. 전문가, 심해 조리로 시신 회수 불가능할 것. 바다 비극의 주인공, 결국 바다로. 네티즌들에도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슬 씨가 자살한 거야? 아니면 사고? 제대로 복수도 했는데 왜? 하지만 윤슬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암스텔담의 감옥. 정우는 텔레비전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슬 씨, 키프로스 바다에서 실종. 그의 손에서 식판이 떨어졌습니다. 쾅그랑. 윤슬아, 윤슬아. 독방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쿵, 쿵. 안 돼, 안 돼.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윤슬아, 미안해, 미안해.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는 거울을 주먹으로 깼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에 손이 찢겼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슬아, 우리가 널 죽인 거야. 한 달 후 키프로스 해변.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고 윤슬을 추모하며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다에서 영원히 자유롭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았습니다. 그녀를 몰랐던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윤슬 씨, 편히 쉬세요.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행복하세요. 추모비 앞에는 잠수용 고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고글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윤슬이 웃고 있는 것처럼. 5년 후 민수가 출소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살이 빠지고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30대였지만 40대처럼 보였어요. 출소 후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키프로스였습니다. 해변에 선 민수는 윤슬의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슬아, 나야, 민수야. 그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나 매일 악몽 꿔. 내가 물속에서 날 쳐다보는 꿈. 내가 날 원망하는 꿈. 민수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정우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우리 사랑이 너를 죽인 거야. 그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슬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민수는 한참,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울다가 밤이 되어 민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수복이었습니다. 윤슬아, 나도 갈게. 너한테 가서 직접 사과할게. 그는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한테는 편지 남겼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민수는 잠수 장비를 챙겼습니다. 윤슬아, 무서워. 근데 너한테 가려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는 천천히 바다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어요. 미안해, 정우야.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천천히 와.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첨벙, 마이너스 20m, 마이너스 50, 80. 민수는 윤슬이 갔던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00m. 여기가 정우가 실종을 위장했던 곳. 미안해. 마이너스 150m. 산소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삐삐삐.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00. 윤슬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민수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윤슬아 나왔어. 그는 산소 호흡기를 입에서 뺐습니다.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갔어요. 보글보글보글. 물이 입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눈부신 빛이 보였어요.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윤슬? 그 빛은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슬아, 아직 준비가 안 나 됐어. 무서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잘 살아. 잘 살아. 윤슬아, 물속에서. 아직 준비가 안 그래, 됐어. 민수야, 너는 아직 살아야 해. 너는 아직 살아야 해. 잘 살아. 윤슬아, 미안해. 그러니 아직 준비가 안 미안하면 됐어. 물 밖으로 나가서 살아. 민수야, 평생 참회하면서. 그게 내 벌이야. 아직 준비가 윤슬이 안 됐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잘 살아. 윤슬이 그의 손을 놓아주지 않다가 이내. 그래. 올라가, 민수야. 강한 힘이었습니다. 민수의 몸이 위로 떠올랐어요. 윤슬아, 미안해. 하지만 윤슬은 고개를 저으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살아서 참회해. 그게 너의 몫이야. 민수의 몸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마이너스 180m,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m. 수면, 첨벙. 민수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으윽.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해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다. 구조해야 해. 민수는 해변으로 끌려왔습니다. 모래 위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윤슬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2년 후 정우가 출소했습니다. 7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5년 만에 가석방되었어요. 공항에는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정우는 혼자 공항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우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한강공원. 정우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 정우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우? 민수도 알아챘습니다. 응, 나야. 둘 다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의 침묵 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널 사랑해. 지금도. 나도. 근데 우리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우리가 만나면 윤슬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 윤슬이 매일 밤 꿈에 나와. 나한테 물어. 너희는 행복하니? 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대답을 못해. 우리가 행복하면 윤슬이 죽음이 헛된 게 되잖아. 민수야. 우리 사랑은 저주야.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 죽어. 그렇지 않아. 아니야. 윤슬이가 증명했잖아. 우리 사랑은 독이야.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각자 살아야 해. 따로. 평생.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윤슬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정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나도야. 근데 살아야 해. 윤슬이를 위해서. 정우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근데 만나지는 않을게.
민수야. 뚝, 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보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안녕. 그리고 민수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으악. 정우는 한강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이 불 뿐이었습니다.